느낌대로 투자하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인사이드머니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재기입니다. 연금저축펀드로 노후자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일 겁니다. 기왕이면 높은 수익을 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손실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펀드 좀 추천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펀드에 투자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높은 수익률을 냈던 펀드, 또 금융회사 직원이 추천했던 펀드, 인터넷이나 방송에 나왔던 펀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온 답변이고, 나는 손실이 보는 게 싫어서 전부 다 채권형 펀드에 넣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어쩌면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수많은 추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조건 수익률 높은 게 장땡이다 이런 관점보다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연금 펀드 투자에서 고려해야 될 어떤 기준과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서 빨리 추천 포트폴리오를 밝혀라 라고 퇴근하시거나 뒷부분 먼저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맨 먼저 할 일은 자산 배분 전략을 정하는 것입니다. 펀드를 바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내 투자금을 어떤 자산에 얼마의 비율로 넣을 것인가를 정하는 거죠. 이것을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금, 원자재,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시 또 주식 안에서도 국내 주식, 선진국 주식, 이머징 주식, 아주 더 세분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도 다양하죠.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슬슬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그걸 일일이 다 알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정말 머리가 아프겠죠. 하지만 우리한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대가들이 알려준 포트폴리오를 참고하는 거죠. 느낌대로 투자하면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자, 시간의 검증을 받은 이른바 족보가 있는, 뼈대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참고한다면 적어도 실패를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공개한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 관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분들이 미국인이시니까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걸 좀 유념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포트폴리오는 영구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어로는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대로 쭉 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신만만한 이름이죠. 자, 이 포트폴리오는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된 것인데 아주 심플합니다. 딱 네 가지예요. 주식, 채권, 금, 현금. 여기에 각각 25%씩 투자하고 1년마다 리밸런싱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비중이 그동안에 늘어난 자산을 일부 팔아서 나머지 자산을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리밸런싱 할 때마다 각 자산의 비중이 25%로 맞춰지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주 간단하죠? 네. 두 번째 소개할 포트폴리오는 카우치 포테이토 포트폴리오입니다.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말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뒹굴거리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별로 손 갈 게 없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가능하다. 이런 포트폴리오 이름입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는 스콧 번즈가 만든 전략인데요. 더 간단합니다. 주식 그리고 물가 연동체에 50%씩 투자하는 겁니다. 마치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짬짜면 이런 느낌이 드시죠? 물가 연동체라는 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금리가 변하는 채권인데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 그렇다면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카우치 포테이토 포트폴리오도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요즘 정말 핫한 포트폴리오죠.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수장 레이 달리오가 살짝 알려준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올웨더, 모든 계절, 전천후, 사계절 이런 의미죠. 즉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금융 환경을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4개의 국면으로 나누고 각 상황마다 어떤 자산들이 유리할 것인가를 염두에 놓고 그 확률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운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의 30%, 장기 채권의 40%, 중기채 15%, 금 7.5, 원자재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자산별 비중은 레이 달리오가 정확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토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레이 달리오를 인터뷰하면서 아마 막 졸랐던 것 같아요.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일종의 득템한 겁니다. 아마 실제 브리지워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고 아마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운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가 따라하기에는 뭐 이 정도 자산 배분이면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과거 수익률로 한번 쭉 돌려본 건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군요. 그래프 보시면 하늘색이 영구 포트폴리오, 검은색이 카우치 포테이토, 연두색이 올웨더입니다. 자, 2007년도 1월에 만약 1만 달러를 넣고 1년마다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약 2만 6천 달러 또는 2만 7천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연복리 수익률 7%를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뭐 아주 놀라운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한 건 결코 아니니까 연복리 수익률 7%면 잘한 겁니다. 물론 자산 구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른 궤적을 보여줍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손실 구간인데요. 카우치 포테이토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주식 비중이 셋 중에 가장 높다 보니까 급락하는 구간이 많고 또 하락폭도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100% 투자했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하락폭을 보여주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50% 손실 기록하다 보니까 카우치 포테이토를 따라가는데 7년이나 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크게 역전했습니다만, 자, 이 결과만 놓고 어떤 포트폴리오가 더 우월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내 투자 성향에 적합한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판단하시는 데는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못 먹어도 이런 어떤 화끈한 스타일이라면은 주식 비중이 높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런 분이라 하더라도 막상 하락장이 왔을 때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것들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이런 최대 하락폭이 적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이 떨어지는 폭이 너무 크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우리 정신 건강에는 더 좋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연금 자산처럼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투자에는 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보신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연금저축에 응용을 좀 해봐야 되겠죠. 다만 연금저축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나 ETF로는 이런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할 수 없다라는 제약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대목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펀드 또 ETF가 출시되기를 바라면서, 자, 지금 당장 적용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해 보죠.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를 갖고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S&P 500 인덱스 펀드의 25%, 미국 장기채 펀드의 25%, 골드 펀드, 금 펀드의 25%, 그리고 현금에 준하는 MMF의 25%. 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자,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식인데요. 지난 10년간만 본다면 미국 주식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 분산 차원에서 글로벌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선진국 인덱스 펀드, 그리고 이머징 인덱스 펀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물론 비중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 비중이 더 큰 게 현재로서는 더 맞겠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비중을 볼 때요.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연동된 인덱스 펀드도 일부 편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그 인덱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죠. 네. 해당 주식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률, 요걸 목표로 삼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장 평균 그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하는 펀드, 이것을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평균 이상이라고 하니까 액티브 펀드가 더 좋아 보이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평균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학창 시절에 수학을 정말 싫어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하다, 이걸 금방 아실 겁니다. 게다가 뭐 한두 번 평균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한동안 좀 시장을 정말 주름 잡던 펀드, 또 스타 펀드 매니저가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한 곳이 이 투자의 세계입니다. 어찌 보면 참 냉혹한 곳이라는 생각도 들죠. 사실 우리가 연금저축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대부분은 이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당 시장 전체 투자하는 효과를 내면서 비용은 좀 저렴한 인덱스 펀드로 주식의 비중을 채우는 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인데요. 해리 브라운의 영구 포트폴리오를 고안했던 1980년대 초반은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1%였죠. 대단하죠. 국채 금리가 11%입니다. 네, 채권으로도 정말 주식 못지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2% 미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채권을 다 빼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 정말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투자 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에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등급이 있고 투기 등급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기 등급 말고 투자 등급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들, 이 펀드들은 장기 국채보다는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으면서 안정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이힐드니까 금리를 많이 준다는 채권이거든요. 매력적이죠. 하지만 경기가 침체할 때는 주식하고 같이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에 투자하는 펀드는 금 지수랑 연동되는 펀드가 이 원래 취지에 적합합니다. 금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흔히 금 펀드로 분류가 되는데 금값하고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덱스 펀드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끝으로 현금입니다. 현금도 채권과 사정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다 저금리 때문인데요. 현금은 그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측면에서 포함시키는 건데, 다른 자산이 다 하락을 한다, 이랬을 때 리밸런싱을 할 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용도, 말 그대로 실탄이죠. 이런 용도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대응책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MMF가 수익률 면에서는 좀 낮겠다 싶고요. 또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채권형 펀드와 좀 비교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좀 조금 복잡한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더 높은 수익률, 그것이 아니고 적절한 위험 분산을 통해서 시장의 변동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상황이 오더라도 내 연금 자산이 급격하게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투자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으니까 나를 지키고 또 우리 연금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 꼭 한번 구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펀드 종류 그리고 개수로 운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꽤 복잡하고 좀 어려우면은 지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